사헤아와 마다바를 둘러보고 저녁 늦게 페트라에 도착해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페트라 구경에 나섰습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으로 아랍계 유명 민족인 나바테아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역 중심의 요새 도시입니다. 이집트, 아라비아, 페니키아의 교차점에 있어서 중개무역과 교통의 요지라는 이점 등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2세기 사이에 번영을 누렸습니다. 시크로 향하는 길이란 뜻의 바바스 시크는 메포요소를 지나서 시크까지 이어지는 약 800m의 길입니다. 입장권을 확인하는 철문을 들어서면 자갈이 깔린 흙먼지길이 바로 바바스 시크입니다. 이 길은 페트라 내부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예감할 수 있는 곳으로 길 양옆으로 흑색의 하얀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크는 물에 의해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거대한 바위 블록이 지각 변동에 의해 분리되면서 생긴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물과 바람에 의해 바위 표면이 부드럽게 변모했지요. 시크 양옆에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도시로 보내지도록 하기 위한 수로가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길은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약 1.2km가 이어집니다. 마치 길이 없는 이어지지 않고 막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곳은 어두울 정도로 사이가 좁으며 계곡 사이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기도 합니다. 극장이나 목욕탕, 상수도 시설까지 갖춘 당시의 첨단 도시였고 기독교 성경에는 구약 출애굽기에 모세가 페트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항복해 속국이 되었다가 서기 106년 트라이아누스 때 속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제라시와 다마스쿠스를 잇는 교역로의 중심 도시였으나 로마 제국의 멸망과 수자원의 고갈 등으로 6세기형의 지진에 의해 도시가 폐허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도시 페트라는 1812년 스위스의 탐험가에 의해 발견돼 매력적인 아름다운 고대 도시로 유럽에 알려졌고 1989년 스필버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3편인 최후의 성전 촬영지가 되어 오늘날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끄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페트라는 아랍어로 협곡이라는 뜻의 시크를 지나야 알카즈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크는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 틈새의 좁고 깊은 1.2km의 골짜기입니다. 지리적 생태적 환경에 힘입어 토착민이라 할 수 있는 나바테인들은 정착 생활을 위한 기술과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물을 운반하고 저장할 수 있는 수로와 댐 등의 관계 시설을 개발했죠. 이 수로는 우기에 해당하는 겨울에 내린 비를 페트라 내부로 연결하는 일종의 송수관 역할을 했고 이 수로를 통해 공급된 물을 비축할 수 있는 댐도 페트라 내부에 있습니다. 시크의 돌벽을 따라서 비문과 벽감 그리고 소원을 비는 작은 제단뿐 아니라 교역에 나선 사람과 낙타를 묘사한 도들 새김과 조각들이 있습니다. 시크의 폭은 5m가 안 되지만 반면에 양쪽 벽 높이는 100m에서 200m에 이릅니다. 이 협곡은 그 자체가 군사적으로 천연적인 방어 기지여서 나바트인들이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의 군대를 수차례나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방패막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지의 베두인 이야기에 의하면 수차례의 실패 끝에 페트라를 점령한 로마 군대가 분풀이를 하기 위해 100m에 달하는 시크 위에서 나바트인들을 떨어뜨려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붉은색에서부터 푸른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암석의 색깔은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듯
홀로 위치한 페트라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페트라는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7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은 시크의 끝자락으로 협곡이 끝나기 50여 미터 정도 전에 이르면 한 줄기 선명한 빛이 들어오며 그 끝에 페트라의 알카즈네가 나타납니다. 멀리 신전 같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입에서 감탄이 나옵니다. 높이 40m에 넓이 28m로 사암을 깎아 만든 페트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알카즈네입니다. 바위산을 통째로 깎아서 만든 이 건축물은 서기 1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하리스 4세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중에 신전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형적인 코린트 나바테안 양식으로 전면에 6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2층 구조로 2개의 오벨리스크와 꽃 사자가 새겨져 있고 좌우 벽면에는 그리스의 이시스 신을 상징하는 식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나바테아 사람들이 보석이나 금 등의 각종 귀금속을 저장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물창고로 불려지게 되었지요. 학자들은 정상에서 밧줄을 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위를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르단의 가장 큰 입장 수입을 올리는 관광지로 하루 입장권이 50 요르단 디나르로 약 8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관광객의 입장료 때문에 보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카즈네가 보존 상태가 좋은 건 주변의 험난한 산들이 바람을 막아준 것도 영향이 컸고, 여기를 차지한 이슬람들도 정작 사람 얼굴 같은 것만 우상화를 막는다고 해서 부수고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의 내부 벽면에는 아무런 장식이나 벽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색깔과 기하학적 물결 무늬들이 방 전체를 휘감고 있어서 어떤 궁중 벽화나 장식보다도 현란하고 황홀합니다. 안에까지 못 들어가. 알카즈네를 관리하는 사람인 듯한데 고대 로마 병사의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군기가 좀 빠져 보이네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 화려하게 조각된 알카즈네의 겉모습을 보고 보물 창고로 오해를 하여 문을 열기 위해 입구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카즈네의 전면에 당시의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이 지역의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카즈네는 아침에 보는 것이 아름답고 협곡 정상에 있는 알데이르 사원은 석양에 보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장사꾼이 있게 마련이지요. 여기에도 기념품 등을 파는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눈에 띄는 물건은 이곳에서 나는 갖가지 색깔의 사암 돌조각을 팔고 있습니다. 알카즈네 신전의 북쪽에 제벨굽타라는 단층지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벽이라 알려진 바위의 정면에 조각이 되어 있는 세 개의 거대한 구조물로 왕족들의 무덤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른 무덤으로 정면에 두 열의 둥근 천장이 있는 노천 테라스가 잘 보존된 기념물입니다. 열주가 있는 회랑은 테라스의 북쪽으로 뻗어 있고 공들인 파사드는 꾸미지 않은 하나의 간소한 방을 향해 있습니다. 또 벽들은 매끄럽고 내부의 모서리는 빈틈이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유일한 장식은 벽과 천장, 방바닥에 있는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운 사함 소용돌이 문양들 뿐입니다. 알카진의 신전의 축소판인 코린트식 무덤은 궁전 무덤의 옆에 있으며 바위의 독특한 색채 효과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왕의 무덤에서 약간 떨어진 북쪽에는 서기 130년에 건설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의 로마 총독 섹티우스 플로렌티누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보고라는 뜻을 가진 알카진의 엘 파루는 대략 40m 높이의 인상적인 파사드가 있는데 산허리의 바위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낮은 층에는 6개의 기둥이 떠받친 현관 지붕이 있죠. 이 기둥들은 꽃무늬 기둥머리를 얹고 박공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조금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절벽을 깎아서 만든 웅장한 건축물이 줄이어 나타나는데 왕가의 무덤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인 우룬 텀은 알카진의 알데이르와 비슷한 규모로 서기 70년경 미키코스 왕을 위해 만든 것으로 추측됩니다. 중앙의 무늬에는 3개의 조그만 감실이 있고 중앙의 메인 감실은 텅 빈 채 남아 있습니다. 5세기 중엽에는 교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암을 파서 만들어서 붉은 빛을 띤 절벽과의 색채 조화가 뛰어납니다. 한국에서 온 성지순례 단체 여행객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네요.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투쟁 민병대인 헤즈볼라의 본거지 바알베크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난감한 것인지 혹은 감동을 받은 것인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입구에 서서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공주의 성이라는 여기만 저렇게 벽돌로 싸가지고 저렇게 남아있어요. 저기 보면은 근데 그 코끼리 부조물이 상아가 달려있는 코끼리 부조물이 발견됐는데 그 말은 뭐 인도의 어떤 향신료를 싣고 여기를 지나서 가자지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해서 지중해 볼 수 있는 길은 아까 우리가 걸어왔던 시크길 그 좁은 길밖에 없었던 길. 왕가의 무덤 앞으로 곧게 뻗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페트라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곳으로 수많은 상점과 시장이 열리던 고대의 시장터입니다. 고대의 이 거리는 엄청나게 복잡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몇 개의 열주와 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알카지네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넓은 공간이 나타나고 왼쪽에 바위산을 깎아 만든 커다란 원형극장이 보입니다. 이 로마 원형극장은 서기 1세기경 3,000명 수용 규모로 나바테아 사람들이 건설했던 것을 서기 2세기경에 8,000명 규모로 확충한 것입니다. 높이 40m로 33개의 계단식 의자가 있는 이 극장은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중에서 바위를 깎아 만든 것으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극장 왼쪽에는 로마 시대의 시가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10주 대로가 뻗어 있고 왕궁이나 신전 그리고 공공 목욕탕 등의 유적이 있습니다.